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왕기초 왕기초 전류 전압 저항에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직도 기초편인데 대부분 정확한 개념을, 정확한 기초를 모르고는 응용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합니다. 잠깐 일단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전류, 전압, 저항을 이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류, 전압, 저항을 설명하기 앞서서 뭘 고집했나 하면 다른 것은 설명이 가능한데 이 전압 설명이 참 그게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했나도 찾아보고 했는데 전부 다 알지만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곤란한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유효의 내용이 전기지 않습니까? 전기를 물로 생각하십시오. 전기는 물이다. 자, 전기가 사실은 물이 아니고 이제 물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받아들이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첫 번째, 전압은 전자들이 흐를 수 있도록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전압은 전자들이 흐를 수 있도록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전자의 이동이 전기다 했지 않습니까? 전자가 흘러 다녀야지만 에너지가 거기 자체가 전기지 않습니까? 그 압력, 그러니까 시게 밀 수 있고 약하게 밀 수 있고, 약하게 민다면 1V, 시게 밀면 220V, 더 심하게 민다 그러면 440V도 밀 수 있고, 이 미는 힘을 전압이라 합니다. 이 전압 설명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 이 말이 꼬일 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완전히 안 되더라도 이런 상황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골 아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50% 이해했다. 그럼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도 되는가 하면 나중에 나가게 되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진도로 흐르게 되면 다른 거하고 결합해가지고 자꾸 설명을 듣고 반복이 되면 이해가 되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류는, 그러니까 앞에는 전압은 물로 이해하면 수압이죠. 수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류는 물로 표현하면 수류죠. 물이 흐르는 것, 전류. 전자들이 흘러가는 것을 전류라 그럽니다. 전자들이 움직여야 되죠. 그걸 전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자, 저항과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거 물로 비유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물로 비유하게 되면 이게 수도 파이프 간이 있는데 이쪽에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정상적인 주도 파이프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뭐 씻기도 끼고
무엇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물을 옛날에는 많이 흘러갔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물이 나가는 양이 줄어들겠죠. 똑같은 압력이라도. 이걸 저항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와 같이. 예.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저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항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다 그러면 물을 잘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 저항, 영어로 저게 레지스턴이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턴,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또 저항을 여기 또 보면 저항이 많을수록 방해를 많이 함. 두 번째, 저항이 나누어져 연결되면 방해를 적게 받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번 같은 경우는 여기 물로 생각하는 것보다 1차선 도로로 생각해 보면 아마 수월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론을 습득하고 설명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설명한 사람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취득하는 사람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는 항상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 보면 저항이 딱 하나만 연결됐다. 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15ohm의 저항을 받는단 말입니다. 맞죠? 요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흘러가면, 자, 차가 지나갑니다. 차가 지나가면 앞에서 저항이 한 놈 만났죠. 힘들게 지나갑니다. 15ohm을 지나가고 나니까 또 15ohm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됩니까? 당연히 25ohm의 저항을 방해를 받았죠.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이 무난한데, 이제 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인데 병렬로 연결됐을 겁니다. 병렬로 연결됐을 때는 이게 이제 조금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이해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제가 차를 비유하니까 설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자, 여기서 차가 출발합니다. 전류죠. 전류가 출발합니다. 뒤에, 물론 자기 뒤에도 막 줄줄이 서가지고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옵니다. 근데 다 1차선입니다. 1차선이니까 쭉 가다가 여기서 딱 왔으면 내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택해야 되겠죠. 자, 내가 위로 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뒤에 차도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되겠죠. 자, 뒤에 차는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15ohm이라는 저항을 통과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자, 여기서도 아래로 간 놈도 뒤에 물론 차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15ohm이라는 놈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같이 왔습니다. 거기 같이 와가지고 또 1차선으로 해가지고 계속 가겠죠. 다시 또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에 한 놈이 어떻게 했으면 여기까지 못 오는, 여기 15ohm짜리 직렬로 연결되면 25ohm이라는 힘을 받았는데, 여기 줄줄이 쓰다가 보니까 전부 다 차들이 각각 한데 15ohm이라는 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저항을.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뭐 한 대 여기에 도달할 동안 여기에 두 대가 도달하게 된다. 맞죠? 그럼 차가 두 대가 도달했다 그러면 저항을 반으로 적게 받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출발하도 길이 두 갈래였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차가 두 대 도착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차가 2대 도착했다. 그러니까 저항이 병렬로, 만약에 저항이 이런 병렬로 10개를 15ohm을 달았다 그러면 10개니까 100ohm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직렬일 경우이고, 병렬로 들기 않으면 차들이 전부 다 다른 길로도 다 통과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다 교통 체증이 없이 다 통과해 버리죠. 그럼 저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왜? 같은 시간에 많은 차들이 통과해 나와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 저항은 공식은 이렇고, 이거는 바로 뭐 플러스만 해주면 되고, 요거는 뭐 보는 대로 그렇습니다. 저항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예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류는, 첫 번째, 전류의 세기는, 병렬일 때 나누어지고, 직렬일 때는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류. 전자의 이동이 전류죠. 우리가 그대로 비유해도 되고, 차량으로 비유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에서 우리가, 전류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하게 되면 길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측정을 해보면 10A가 나옵니다. 계속 10A가 나오는데, 자, 병렬로 나누어 나왔을 때, 병렬로 길을 두 갈래로 나누어 놨을 때, 어디가,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자,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출발을 해주고. 자, 전자의 양은 일정하죠. 일정하죠. 여기 조건이나 다 항상 일정하단 말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똑같은 조건에 이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 전자의 양이 같은 조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가게 되면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마리의 전자가 가다가 길이 두 갈래 끼니까 5마리씩 나눠져 버립니다. 여기 이 양쪽에서 테스트기로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 5A씩 걸립니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또 10A가 걸리죠. 10A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게 이런 식으로 뭐 비유해야 되고, 뭐 차로 비유해도 됩니다. 차가 10대가 출발합니다. 10대가 출발하게 되면 쭉 갑니다. 1차선 또 쭉 가다가 이 지점에 이미 지집니다. 어디로 가도 그럼 차 10대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 10대가 출발하게 되면, 자, 차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길이 두 갈래에 나눠가 버립니다. 나눠가 버리니까 절반. 다시 또 합치지면 차 10대가 합치지 가지고 이렇게 이동된다는 겁니다. 뭐, 이해하기 따라서 뭐,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참, 이게, 전압이 참 애매합니다. 전압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전압을 제가 처음에 전자들이 흐를 수 있도록 밀어내는 힘이라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다른 식으로 또 설명을 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초기에 제가 조금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전압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직렬회로에 전압이 모여 있다면 힘은 강해지고, 두 번째 병렬회로에 전압이 가까이 있다면 힘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거 딱 보고 뭐 알처럼 분은 뭐 그냥 뭐 이게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볼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 1.5V 짜리 배터리다 생각합시다. 이걸 자 프레시에 엮고 넣으면 프레시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이걸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쓰는 배터리라고 하면 프레시라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1.1 플러스 1.1V 플러스 3V 그렇네. 3V 짜리 배터리네. 이해가시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병렬이란 뭔가 하면 두 개를 연결하는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연결해 가지고 선 두 개를 전구에 연결해도 불은 오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하나짜리보다 지속시간이 1시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이어가지고 쓴다 그러면 지속시간이 길어지죠. 2시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설명 끝났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10V의 전압이다 그러면 10V 전압을 흘리게 되면 뭐 배터리 하나 10V짜리 그대로 10V가 갑니다. 맞죠? 우리 아까 저기 뭐 배터리 10V짜리 두 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20V가 되죠.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직렬로 연결됐을 경우에는 자 10V라는 배터리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10V짜리 하나가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같은 힘으로 다 자신의 등을 민다 그러면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늦어지겠습니까?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지면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이 전압값이 20V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병렬로 연결됐을 경우에 이게 참 이게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여기서 자 전압이라는 놈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물론 뒤에서 줄줄이 서가지고, 항상 그렇죠. 줄줄이 따라오고 있는데, 올라갔습니다. 자, 갈림길이 생겼는데, 지금 이것처럼 뒤에서 밀어주는 놈이 없습니다. 일정하게 지 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V 힘밖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0V 힘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은 나와도 10V 힘밖에 안 나와지죠. 그래서 여기를 병렬로 연결해도 여기서 각각 걸리는 전압은 10V가 되고 요것도 10V가 되고 20V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하면 전류의 속도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압이 세다 그러면 전류의 속도로 비교한다 생각하시게 되면, 자, 전류의 속도 10V면 전류의 속도가 10이다. 우리가 뭐 10m, 뭐 10km를 생각하던 일정한 뭐 속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V란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해로 형성되면, 정렬로 생기게 되면, 10V란 속도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10V 속도가 더 갖다 밀어버려 버리니까, 가는 바람이, 뒤에서 급하는 바람이, 태풍이 하나 올라가는데, 뒤에서 또 그만한 태풍이 밀어지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정확하게 설명하면 태풍은 기상이기 때문에 좀 응용하기가 힘듭니다만, 뭐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앞에 바람이 10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또 10V 바람이
불면 합해가지고 20V라는 힘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자, 여기서 쭉 가고 있는데, 자, 여기는 10V라는 놈이 갑니다. 여기서 갈림길에서 한 놈은 어떤 놈이 이리 가고, 어떤 놈은 이리 가고, 뒤에서 이것처럼 밀어주는 놈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나 여기에서 걸리는 힘은 10V 밖에 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 자, 여기 나와도 10V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기, 그럼 이거 하나만 해도 10V고 두 개 해도 10V인데 10V는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배터리 개수, 힘, 지구력을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10V라 그러면 요 안에 10V 안에 우리가 이 배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의 양이 있는데 이걸 두 개로 이야기하면 같은 10V이지만 전기의 가지고 있는,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전자의 양이 10V가 1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10개. 자, 전자의 양이 20개가 됩니다. 20개. 같은 10V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10개를 병렬로 연결됐다 그러면 전자의 양이 이거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같은 볼테지라도 지구력이 세워지죠. 그래도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하면은 전구담화를 하나 딱 해놓고 이를 회로해서 전구를 켜게 되면 1시간 켠다 그러면 이 병렬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10시간 쓸 수 있죠. 그만큼 안에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렬과 병렬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설령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진도를 계속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여기서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위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단위 표현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단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키를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키 하면 뭐, 나는 180cm다. 이 cm가 단위죠. 단위. 자, 내가 몸무게라는 그 대상이 있다. 몸무게. 나는 몸무게가 70kg다. 70kg가 단위죠.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저게 이제 전압이 뭔가 하면 전압을 우리가 그냥 외국 사람인데 전압 하면 전압이 무슨 말이고 모르죠. 또 어서 보이고 진류 외국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 사람끼리만 알아듣지.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제 통일된 이니셜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전압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볼테이지, 전류는 커런트, 저항은 레지스턴트, 그 약자를 따가지고 이제 여기에 표현을 합니다. 일단 자, 전압은 우리가 E로 표시합니다. E로. 전압은 E로 표시하고, 자, 전압은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면 단위가 있다 그랬죠. 전압이 몇 볼트다 그러죠. 전압이 몇 볼트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로 표시합니다. 볼테이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류는 우리 뭐로 표시합니까? 커런트인데 I로 표시합니다. I가 얼마다 그러면 전류가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I는 그럼 뭐로 표시하냐? 암페어로 A로 표시합니다. 단위죠. 이게 사각형 단위입니다. I는 암페어로 표시하게 되십니다. 저항은 뭡니까? 레지스턴이죠.
그대로 R을 표시합니다. R로 표시가 R이 얼마다, R 값이 얼마다, 저항값이 얼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거는 단위는, 자, 여기서 ohm으로 표시합니다. ohm. 자, ohm으로. 이와 같이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자, 또, 전압을 표기하는, 문자, 단위를 표시하는 문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